안녕하세요, 만능깡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중펌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중펌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이 쓰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수중펌프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찝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중펌프를 두 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대는 소형 수중펌프고요, 한 대는 좀 중형 1마력짜리 수중펌프를 준비해 왔습니다. 소형 수중펌프도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 수중펌프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형은 뭐냐, 저희 집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름철에 수영장을 간이 수영장을 설치를 하는데, 쓰고 나서 물을 뺄 때 이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뺍니다. 그리고 이 펌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뭐냐, 이쪽 부분이 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 타입으로 됐다는 거는 5배수용입니다. 5수, 흔히 말하는 정화조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축사 안에 이제 오물들 퍼내는 그런 펌프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기 발 타입 대신 이런 망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수용인데 집수정이나 맑은 물들을 퍼낼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나 조그마한 자갈 같은 경우는 들어와도 다 뽑아낼 수 있고, 큰 덩어리 같은 것들은 못 들어가게 망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오수용 같은 경우는 오물들이라서 덩어리들이 들어가도 딱딱한 게 아닙니다. 일반 물렁한 덩어리들이 들어가면은 안에서 살짝 갈려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수용은 이런 타입, 그러니까 일반 배수용은 요 망 타입,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수중 펌프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요 펌프처럼 오뚜기가 없어요. 오뚜기가 뭐냐, 수동 자동을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일반 저희들이 압력 질소 탱크가 달린 펌프들 같은 경우는 압력 제어 방식이라 해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에 잠그면은 펌프가 정지하는 그런 자동인데, 수중 펌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물이 떨어지면은 끊기고, 물이 차면은 돌고 하는 게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뚜기가 없는 거는 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전기 스위치가 올라가져 있으면은 계속 돌고, 요런 펌프 같이 오뚜기에 이렇게 달린 거, 요거는 이제 물이 차 있을 때는 오뚜기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뜨다가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가라앉으면서 밑으로 하게 되면은 펌프가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회전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타입은 제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오뚜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상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집수정 조그마한 데서 사용하고, 넓은 곳에서는 그 타입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런 수동 타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고무통 안에 물을 담아 놓고요, 안에다가 넣어서 보여드릴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 로프, 여기 로프를 안 달고 집어넣는 사람들이 계셔요. 호스만 잡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쓰시고 나서 끄집어 올릴 때 호스 또는 전기선을 잡고 당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전기선을 당겨서 올리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장이 되게 잘 나요, 전기선이. 그래서 항상 펌프를 담그시기 전에 로프를 먼저 하셔서 로프를 잡고 로프를 내리면서 물속에 담그셔야 돼요. 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하셔요. 전기선을 잡고 당기고, 단순히 이제 귀찮아서, 아니면 로프 닫는 걸 깜빡해서. 그래서 이 로프 닫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펌프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잘 보세요. 로프를 잡고 천천히 로프를 풀어내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오뚜기가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가 올리면은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물 수위가 쭉 내려가다가 오뚜기가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펌프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게 자동 수중 펌프예요. 자, 전기 한번 올려주세요. 올리시고 와서 바로 좀 찍어주세요. 네. 자, 물이 나가죠?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셨죠? 지금 오뚜기가 떨어지니까 멈췄습니다. 지금 요게 자동 수중 펌프입니다.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시냐? 일반 펌프, 제가 앞전에 찍었던 동영상에 나온 펌프들 같은 경우는 펌프 뒤쪽 부분에 팬이라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펌프가 돌면서 그 팬이 모터에 열을 식혀줍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수중 펌프 같은 경우는 그런 모터에 열 식혀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을 식혀주느냐? 물의 온도 열을 식혀줍니다. 물의 온도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펌프 같은 경우는 쓰실 때 항상 물에 푹 담가 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펌프가 수중펌프가 돌면서 여기 있는 부위가 코일, 부리가 이제 감겨서 이제 열이 나는 부분인데, 물의 온도로 코일의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중 펌프는 무조건 물의 온도를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물이 한 요 정도가 차 있어요. 그 물을 이제 빼신다고 수중 펌프를 돌리셔요. 근데 적은 평수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방 빠지니까요. 근데 물의 높이는 요 정도인데 넓은 평수에 있는 물을 빼고 싶다 하시면은 펌프가 굉장히 오래 돌아야겠죠. 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돌게 되면은 코일의 열을 못 식혀줘서 코일은 뜨거워지고 바깥에는 차갑고 결로 현상이 생겨요. 결로 현상. 수중 펌프 코일 쪽에 물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수중 펌프 돌리려고 코드를 꼽았는데 차단기 떨어진다, 제일 문의가 많이 옵니다. 수중 펌프가 안 된다, 쓰려고 물속에 담가가지고 코드 꽂으니까는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 대다수가 물을 푹 안 담가 쓰고 요 상태, 반쯤 담근 상태에서 오랫동안 돌려서 그래요. 그게 결로가 바로는 티가 안 나요. 쓰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물들이 고이고 모아진 순간에 누전이 뜨면서 차단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중펌프를 쓰실 때 수중펌프의 몸체 전체가 물에 다 잠긴 상태에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이 금방 빠진다 하면 잠깐 이렇게 돌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넓은 평수에서 수중펌프를 이 상태에서 오래 돌리는 상황이다 하면은 사용을 중단을 하시던지,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면 돌리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체크를 해주세요. 모다가 많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래서 열을 한번 식혀줬다가 다시 또 돌리고, 다시 또 열을 식혀줬다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은 금방 고장이 나요. 아까 말했듯이 차단기 떨어지는 고장, 또는 열을 받아서 콘덴샤가 안에 들어있는데 콘덴샤가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펌프가 물속에 완전히 안 당기는 상황에서 돌릴 때에는 무조건 코일의 열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분들이 차단기가 떨어졌다 해서 펌프가 나갔다, 코일이 탔다 생각하시고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새거로. 모든 펌프는 정확하게 전문가들은 뭐 전류치나 이제 저항치를 재보면 알겠지만은 코일은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고장 날 것 같다 해서 코일이 나갔다 생각하시지 말고 근처에 있는 모터나 펌프 수리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단순 결로일 경우 물 안에 말리고 베어링 교체를 하고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수중 펌프도 수리가 다 됩니다. 대신에 일반 펌프보다는 수리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전기를 올렸는데 펌프가 안 돌아요. 대신에 소리가 웅 소리가 납니다. 그럴 경우에 밑에 이물질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 밑에 임펠러라는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덩어리가 껴가지고 안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찌꺼기 낀 부분을 빼주시면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장났다고 해서 새거로 교체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항상 고장났으면은 전문가한테 한번 조언을 여쭤보고 거기서 판단을 들어보신 다음에 바꿀지 말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중 펌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수중 펌프 넣기 전에 꼭 로프를 매달고 넣으시고 빼실 때도 로프를 당겨 가지고 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수중 펌프는 항상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돌리되
물수위가 떨어지고 이 정도인 상황에서는 모다의 열을 체크해주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은 수중 펌프도 오래 씁니다. 자, 오늘은 수중 펌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날씨가 또 살짝 풀린 것 같은데 벌써 동파가 됐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동파 조심하시고 물 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